3월 고용 데이터를 확인한 월가에서는 다소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까지도 살짝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 3월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사실상 진땀을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요. 오늘은 고용 데이터를 전망하기 힘든 이 월가가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미국 경제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가의 대부분의 주요 IB 기관들의 전망이 사실 국내 증권사들 보고서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됩니다. 이 말은 국내 증권사들이 IB 전망을 그대로 받아 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다 참고는 하고 반영을 하고 그렇겠죠. 월가의 전망을 직접 다 대부분 살펴보시면 그 전망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되게 다채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메인스트림이 항상 있긴 한데, 이런 메인스트림에 대한 월가 전망이 언론사라든지 기타 증권사들로 항상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흐름이 매번 나타나죠. 그럼에도 최근에 의미있게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제가 포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올해 적게 내릴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다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 고용 데이터가 강하게 나와서 서프라이즈로 월가의 주요 IB 기관들이 놀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전망이 틀렸다라는 게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프라이즈를 못 맞췄다라는 개념보다는 너무 이 변동성에 대해서 월가 자체가 혼란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단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직전 달에도 마치지 못했었고, 보시면 이렇게 하회를 해서 마치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이번 연도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간극이, 그 폭이 더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놀란 게 아니라 전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전망치를 벗어난 것은 당연한데 그 정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예측 자체를 너무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서프라이즈로 고용이 잘 나왔다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 제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30만 3천 건 증가로 잡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1만 2천 명, 21만 4천 명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가 시장 전망치가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체가 되돌아보면서 심각성을 되짚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전망치에 대한 이 모델 자체를 사실상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 얘기죠. 고용 모델이 생각보다 너무 형편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들쑥날쑥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해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이 컨센 자체, 전망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안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죠. 워낙에 고용 데이터라는 게 들쑥날쑥하고 수정되는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용 데이터 자체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 데이터 자체가 계속 깜깜이로 이렇게 나올 텐데 결국 경기 전반의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월가에서조차 이렇게 진땀을 빼는 이유가 비단 이번 고용 데이터가 서프라이즈로 나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할 수 없다,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상 전망이 단순하게 틀렸다, 맞췄다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망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통계적인 유의미하지 않은 이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대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컨센 수치가 달라지게 되면 그 이유를 찾고 다시 보정하고 이런 단계가 매번 거치게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미국 경제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의 고용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을 해보면 미국 외 출생자들의 취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겁니다. 현재 이민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죠.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는 기업 대상 조사의 논팜 신규 취업자 수는 결국 불법 이민자도 서베이가 통계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고용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에요. 기업 대상 조사로 임금 대장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일자리면 결국 불법 이민자도 신규 취업자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민자의 급증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지금 최근에 보여드렸던 CBO 의회 예산처의 이민자 공식 통계 자체가 상당히 전망치에 가까운 것이고 실제 인구 통계국에서 조사하는 순이민 전망치와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민자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도한 거가 대부분 보시면 기타 외국인 범주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엔 불법 이민자라든지 이민법원의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인구 집계에 대한 전망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게다가 이 이민이라는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지속될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전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경제 전망을 하는데 이 인구의 증가, 특히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한 부분의 영향력을 과연 어느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녹아 들어갈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망을 해가지고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전망 범위를 넘어서는 그 이슈라는 것이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게 순이민의 증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상 코로나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추방을 받았던 이민자들이거든요. 이후에 국경이 개방이 됐잖아요. 재입국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학생과 임시근로자가 아니죠. 따라서 결국에는 이민법원의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뜻이죠. 불법 이민자거나 아직은 판결이 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지속되기 힘들다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결국 고용과 소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핵심이 이 순이민자, 특히 기타 외국인 범주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게 얼마나 불안한 요인이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불안하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고용도 좋고 소비가 좋게 유지되어 온 핵심이 위태로움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뭐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 국면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민자 이슈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가파르게 고용 데이터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노동 공급의 급증, 인구의 증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좋은 것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매우 강조드렸습니다. 이번 3월 데이터는 사실 그동안 흘러오던 흐름하고는 정반대의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변곡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3월 제조업 ISM PMI가 50.3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50을 상회했습니다. ADP 민간 일자리도 계속 감소를 하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연인지 몰라도 2월 졸투 구인 건수도 875만 6천 명으로 직전 달보다 소폭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1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경기 전반이 다소 강하게 집계가 되는 데이터가 나오는가 하면 오히려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서비스업 ISM 지수는 51.4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의 흐름과는 모두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50이라는 위축 구간을 계속 하회했던 제조업 PMI는 이번 들어서 상승 반전이 되었고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서비스업은 주춤하고 이제 둔화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수치고 이게 2개월 연속해서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51.4는 사실상 1년 최저치라고 볼 수 있는 게 50.5거든요. 상당히 근접해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년물 국채가 4.4%입니다. 이제는 4.5까지는 열어놔야 될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건 아직 2년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고용 데이터가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2.75,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랐어요. 종합해보면 지금 2년과 10년의 국채 흐름이 결국 비슷합니다. 통화정책 전망이 일부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물의 변화로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이다, 모멘텀의 변환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연내 3번 인하할 것이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정 부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재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서비스업 PMI의 물가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의 물가지수는 PCE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지수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강한 상황에서 다소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정 부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추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지속해서 계속 물가가 높아질 것이다만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물가 수준에서 금리 인하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물가 둔화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의 표면적으로 밝혀진 연준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사실 이번 3월달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파월이 FOMC에서 발언으로 관련 내용을 밝힌 부분이 있었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고 이민의 급증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 중요한데 한마디로 강력한 고용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지연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던 내용이 있고요. 지금 경제를 보게 되면 물가는 잘 안 잡힐 것 같고 오히려 높아질 것 같죠. 그리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낮은 수준에서 노동 공급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차례 인하를 전망하는 연준 위원들도 많아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최근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필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경우도 있었고 게다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대표적으로 외파 의원이죠. 미셸 보우만도 고용 발표가 된 이후에 물가 둔화가 잘 안 잡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준 이사들 눈치채신 분 다 아시겠지만 공화당 측이죠.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명을 한 의원이고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대놓고 공화당원이잖아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분들이 왜 저렇게 강성으로 얘기를 하는지 지금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그 속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굴수비는 민주당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빨리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 파월도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고용 데이터가 서프라이즈로 나와서 그 데이터를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이 고용 데이터에 전망을 할 수 없게 된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결국 순이민의 증가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고용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수치인데 깜깜이로 예측과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다 보니까 결국 월가는 진땀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